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4회차 승무패 최종 방향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초안 방향 댓글에 보니까 뭐 패턴을 말 안 해주시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최종 방향 때 영상에 담으려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회차에서 제가 좀 이런 패턴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는 해봤는데 사실 이번 회차는 제가 막 이건 무조건 이라서 이건 절대 안 가져간다 뭐 이런 패턴은 사실상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고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회차에서 좀 유심히 바라보고 싶은 그런 패턴이 있다면 4번과 7번 정도가 되겠네요. 3번 연속 무가 이어진 경우가 단 한 번이라는 똑같은 패턴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뭐 대충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가 한 번 이어졌어요. 그리고 한 번 끊기고 또다시 무가 이런 식으로 이어졌을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무가 뜬다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무가 이어진 적은 단 18년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밖에 없었다. 이 7번과 4번 라인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번과 7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승부를 안 가져갈 방향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이 4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경기고요. 7번은 삼프도리아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나머지 패턴은 좀 주력으로 참고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서서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좀 방향을 좀 줄이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분석에 의한 픽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경기 칼리아리 사스올로인데요. 이거는 초반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승부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 말은 뭐냐? 많은 분들이 무승부를 많이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느낌인 거죠. 왜냐면 두 팀은 무승부를 많이 치렀었으니까. 뭐 이런 일반적인 픽을 31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역시나 무승부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를 지표상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패 쪽으로 많이 몰리는 이유는 두 팀 모두 다 현재 흐름이 좋진 못하지만 그래도 사스올로가 칼리아리보다 나으니까, 칼리아리가 이번 시즌에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스올로로 많이 느껴지는 경기다. 게다가 원정에서 지금 현재 사스올로가 3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칼리아리를 상대로 4연패는 안 하겠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7연패를 하고 있는 칼리아리를 상대로 패배를 하진 않겠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담겨져 있는 경기 같아요. 네, 제가 이걸 또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일요일 11시 경기거든요. 토요일 경기보다 앞서 배치가 되어 있어요. 1, 2번이. 이게 왜 그런지는 저는 좀 의아함이 드는데, 저는 이 1번 경기가 무승부를 제외한 승패 라인으로 볼 것이고, 최종 방향 역시도 승패로 좀 정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단통이라면 승을 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거를 승패로 좀 정해보려 합니다. 그렇게 좀 바라보겠고요. 두 번째, 크로토네 대 제노아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다 못 나가요. 분명 못 나가는데 다만 이제 크로톤의 홈에서 제노아가 접은 적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면 제노아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서 크로토네한테 충분히 질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이고요. 또 크로토네가 홈에서 현재 지금 직전에 4대1로 이기기도 했고 또 지금 5번의 경기에서 3승 2패를 할 정도로 근데 그 2패가 AS 로마 나폴리, 그 이전에는 또 라치오, 아탈란타, AC 밀란 이런 팀들한테 졌지 나머지 팀들한테 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토네가 충분히 좋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홈에서 역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크로토네의 승은 절대 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승을 제외할 겁니다. 최종 방향 무패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제노아가 원정에서 정배이면 분명 많은 분들도 왜 정배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패에도 되게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 경기에 좀 특이점이 있다면 제가 이제 자주 보는 크리에이터님들 거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세 분 모두 다 단통 무승부로 봅니다. 아무것도 바치지 않은 상태로 무승부를 보고 있어요. 이게 좀 저는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분명 되게 헷갈리는 경기인데 여기서 좀 단통으로 갈 법한 그런 경기인가, 되게 뭔가 저는 불안하다는 느낌이 되게 강한데, 어쨌든 이 2번 크로톤의 제노아는 저는 승은 보고 있지 않다. 즉 무와 패 정도면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 방향 그대로 무패로 가보려 합니다. 초반 때는 제가 물음표를 적어놨지만 최종 방향 때는 무패로
3번은 도르트문트 대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일단은 이 두 팀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도르트문트가 뭐 네임 밸류 상에서도 앞서 보이고 총 전적과 홈에서의 전적 이런 거에서도 앞서 보이는데요. 아우크스부르크가 현재 시점에서 뭐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도르트문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홈에서의 전적도 굉장히 별로고요. 근데 다만 아우크스부르크는 원정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분명 도르트문트도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국내 배당으로 1.14라는 가장 낮은 배당을 받았어요. 이 14경기 중에서 이 경기가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닌 것 같은데 1.14라는 배당을 줬다. 저는 그냥 승을 가려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초반 방향은 승무였는데 최종 방향은 그냥 승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4번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이 경기는 사실 프랑크푸르트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3승 5무로 뭐 승보다 무승부가 더 많았다는 초점이 있고 또 프랑크푸르트 홈에서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캤었기 때문에 이 두 팀이 붙었을 때 무승부에서는 자유롭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이 맞붙었을 때 분명 현재 흐름에서는 프랑크푸르트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저는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베를린을 상대로 3연승을 해보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가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요. 이건 분명 무승부를 고려하고 싶은 경기예요. 분명 무승부를 정말 고려하고 싶은 경기인데 그래서 이제 아마 무승부를 많이 바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는 이 4번 경기에서 투픽을 쓸지 원픽을 쓸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4번에서 무승부를 안 보고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무를 제외한 상태로 승패 중에서 하나를 골라 갈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데이터를 믿는다면 솔직히 말하면 패를 단통으로 가보고 싶긴 한데 솔직히 많이 불안한 경기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이게 지금 아마 5등 투표율일 겁니다. 네, 맞네요. 5등 투표율. 저는 이거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소환은 무패였는데 최종은 승패라는 전제하에 저는 패를 주력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를. 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 다음 베를린 대 메넨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메넨이 더 분위기가 분명 좋은 건 맞아요. 분명 좋은 건 맞는데 베를린이 홈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고 그럼에도 메넨이 유리해 보이는 점이 최근 흐름이죠. 현재 2연패를 하고 있는 베를린과 메넨 글라드바흐가 지금 현재 6경기 동안 5승 1무를 하고 있는데 그 5승 중에 미넨 또 도르트문트 이런 팀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직전에 도르트문트를 4대2로 잡고 메넨 글라드바흐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메넨 글라드바흐와 지금 유니온 베를린의 투표율을 보시면 그거에 상반되는 조금 좀 비슷한 투표율을 받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44.2% 정도만 메넨 글라드바흐의 승을 좀 들어주고 있다. 일반적인 픽을 한번 봐볼까요? 이 4번 경기 오히려 유니온 베를린 이게 아니네요. 5번 이게 3등분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해외 구매율도 지금 현재 55% 정도만 메넨 글라드바흐의 승을 들어주고 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의문이 든 게 분명 메넨 글라드바흐를 그래도 가져가고 싶으실 겁니다. 분명. 그런데 지금 5번에서 또 보시면요. 여기서는 또 두 분께서 단통승을 가져가시는데 여기서 좀 모험을 하시는 건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이 경기도. 근데 저는 원래 무승부를 배제를 하려고 했죠. 이 데이터에서. 그래서 초안을 승패로 잡았었는데 최종은 아무래도 승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메넨 글라드바흐가 원정에서 경기 초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넨 글라드바흐가 홈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항상 보였었는데 원정에서는 저는 그다지 믿지를 못해요. 메넨 글라드바흐라는 팀을. 그래서 이건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저번 시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번 시즌에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 유니온 베를린 쪽으로 좀 기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번은 승이고요. 6번 브레멘 대 샬케인데 사실 브레멘과 샬케 지금 현재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흐름으로만 봤을 때 브레멘이 그래도 나아 보이죠. 샬케보다는. 근데 샬케가 지금 현재 3연패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이런 두 팀이 별로 못 나가는 이런 수치에 비해서 지금 67.4%네요. 브레멘이 67.4%입니다. 70%를 못 넘겼는데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두 팀은 12경기 동안 무승부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이력이 있네요. 네, 이거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샬케다 보니까 브레멘 쪽으로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는 분명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 경기가 좀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샬케가 이기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샬케가 이길 만한 그림은 솔직히 그려지지가 않는데 그럼에도 뭔가 상대가 브레멘이라 그런지 솔직히 이거는 승무패 다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초안은 승무였는데 지금 최종 방향에서는 이거를 좀 지워볼까 합니다. 네. 이거는 솔직히 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브레멘 샬케는. 어쨌든 6번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삼프도리아와 유벤투스 7번 경기입니다. 솔직히 이제 네임밸류 상으로만 본다면 유벤투스 쪽으로 많이 가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다만 이제 삼프도리아가 못 나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네. 홈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인테르도 잡았었다. 뭐 흐름만 본다면 당연히 유벤투스인데 지금 현재 유벤투스가 이런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삼프도리아 홈에서 삼프도리아가 6.20 배당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이 경기가 무승부가 4.25인 건 이해를 하겠어. 근데 승이 6.20인 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7번. 게다가 이 7번에서 저는 패턴에서 무승부를 안 보고 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삼프도리아의 승을 애초에 안 받고 무승부의 패턴이 없다라는 전제를 깔아놓는다면 유벤투스의 승을 가겠다. 최종 방향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불안한 경기고 이거는 아마 유벤투스가 이긴다 해도 1점 차의 승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8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레버쿠젠인데 솔직히 이건 제가 초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흐름이 그 두 팀이 모두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네, 볼 수 없습니다. 뭐 최근 5경기에서 라이프치히는 2승 1무 2패고 역시나 레버쿠젠 마찬가지로 2승 1무 2패지만 현재 10경기 최근 10경기에서 보여준 흐름만 본다면 라이프치히가 그래도 나아 보인다. 근데 이제 상대가 이제 레버쿠젠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많이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고 네. 라이프치히가 그래도 좋아 보이긴 하죠. 그리고 홈과 원정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놓고, 그런 게 딱 기준을 세워놓고만 봐도, 레버쿠젠은 2연패를 하고 있고, 또, 라이프치히는 직전에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승을 거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뭔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전 이 경기가, 그냥 라이프치히 사이드로 가려고요. 이거는, 저는, 이 경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이거는 승부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 네. 레버쿠젠의 승도 솔직히 받쳐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해보지만 이 데이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지우고 싶습니다. 지우고 싶지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이 경기가 굉장히 자신이 없고 8번의 패턴 역시 없고 또 8번 또 보시면 이 8번의 84% 정도가 지금 현재 라이프치히의 손을 들어주려 하고 있는데 1.78이라는 높은 배당에 84%가 몰렸다. 부러뜨리면 곱소리가 나올 만한 경기죠. 네,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승무면 될 것 같아요. 최종 방향. 네, 승무로 가겠습니다. 네. 9번 인터밀란 대 베네펠토 칼초. 누가 봐도 인터밀란이에요. 네, 누가 봐도 인터밀란이고 순위는 2위와 12위고, 네. 지금 현재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베네벤토와 10경기에서 단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인터밀란이 만났고, 홈에서 지금 5연승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누가 봐도 인터밀란이에요. 인텔은 19-21년도 홈에서 5연승이 최대인 이 점을 봤을 때 지금 현재 5연승이거든요. 네. 누가 봐도 인터밀란인데 저는 베네벤토 칼초의 승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당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인터밀란이 지는 그런 그림이 저는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초안 방향은 승무였습니다. 이변을 봐서 승무였어요. 근데 최종 방향 역시도 승무로 그냥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경기가 사실상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인터밀란이 많이 좋아 보이는데 이 경기가 지금 국내 배당으로 1.16이에요. 저는 도르트문트가 1.14인데 이게 1.16이라는 거에 좀 동의를 하기가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승을 가져가지만 무승부까지는 받쳐야 된다 이런 느낌을 살리는 거죠. 다음에 10번 스페치아 칼초와 우디네세 칼초 경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되는데, 사실 이 경기는 제가 이번 회차에서 가장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경기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최근 흐름만 본다면 스페치아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물론 2연패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가 나폴리와 AS 로마라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질 법한 그런 경기들이었고, 그 두 팀을 상대로도 득점을 3득점, 2득점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면을 보였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우디네세는 지금 현재 9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팀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해본다면 우디네세가 원정에서 지금 정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정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83이라는 낮은 정배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우디네세 사이드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홈팀이 지금 현재 해외 배당은 3.8대고요. 국내 배당은 3.4대인데 이거는 무조건 초안 방향 그대로 최종 방향 패를 지웁니다. 그대로 단통 패로 정해볼 거고요. 이거는 저는 프로토로도 가볼 법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프로토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아탈란타 대 라치오. 아탈란타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패배가 지금 14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뭐 라치오는 나쁜 건 아니에요. 직전에 FA컵에서 아탈란타한테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까지 보여줬던 그런 흐름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현재 리그에선 4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요. 다만 이제 상대가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지금 배당적인 면에서 1.57이라는 좀 낮은 배당을 아탈란타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아탈란타 사이드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요. 다만 이제 두 팀이 역대 전적에서 4연속 같은 결과가 단 한 번밖에 없었는데 현재 아탈란타가 3연승을 하고 있다. 이 점이 좀 불안 요소가 되겠죠. 초안 방향은 물음표였지만 최종 방향에서는 저는 이거를 승무로 딱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만 봤을 때는 3.85, 그리고 이제 라치오의 승은 3.95인데 사실 좀 불안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경기를 투픽으로 쓴다기보다 쓰는 거는 사실 안 쓰는 것만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해외 구매율이 좀 여기서는 또 지표가 저는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 방향은 승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여유가 되시면 승무패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저는 여유가 되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라고 보여요. 근데 아탈란타로밖에 안 느껴지긴 해, 이 경기가. 그래서 좀 불안한 경기. 12번 켈른 대 빌레벨트입니다. 일단은 켈른이 빌레벨트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왔네요, 그동안. 근데 지금 현재 켈른은 홈에서 0승이고요. 이번 경기에서 켈른이 아르미니를 상대로는 이겨주겠지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해외 구매율을 보니까 60% 정도가 홈승으로 몰려 있습니다. 근데 무승부가 지금 현재 단 하나 6%예요. 6%. 저는 이거가 왜 6%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왜 6%죠?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 무승부가 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6%인가요? 글쎄요. 이 경기는 조금 긴가민가한 경기예요. 근데 그런 거와는 다르게 지금 5개의 업체에서는 한 팀도 승을 보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를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켈른이 승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은 딱히 보이지 않아요. 정말 딱히 보이지 않아요. 켈른의 승이 안 느껴진다? 이 5개 업체가 한 팀도 승리를 보고 있지 않다? 이거는 좀 이상한 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켈른 쪽보다는 아르미니 빌레벨트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최종 방향 무패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통 패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그런 경기인데, 사실 뭐 자신 있는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13번 볼프스부르크 대 프라이부르크. 이 경기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4위와 9위 싸움인데, 볼프스부르크와 프라이부르크는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다만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 무슨 패배가 없다, 이 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볼프스부르크가 좀 많이 유리해 보인다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이제 해외 구매율 같은 거를 좀 봐보면 89%가 지금 현재 승 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일반적인 픽에서도 지금 현재 31개의 픽에서 17표 정도를 받은 상태로 보이고요. 이제 업체들도 여기서는 그냥 승 쪽을 많이 다 바라보는 것 같아요. 두 팀의 흐름이 둘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무업다와 승업다의 두 개의 패턴을 찾아냈어요. 무업다는 이렇게 직선으로 했을 때 이 13번 라인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보시면 2연속 무승부가 됐던 적이 제가 찾아보니까 18년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여기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3년, 3, 4년간 18, 19, 18, 19, 20, 21 거의 3, 4년간에 이 13번 라인에서 무승부가 2번 연속으로 이어진 경우가 단 한 번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낮은 확률입니다. 여기서 이어진다라는 거는. 그래서 무업다를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고, 그러면 승패 라인 중에서 정해야 될 텐데 저는 여기서 볼프스부르크의 승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가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볼프스부르크가 이기지 않을까. 게다가 배당의 갭도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볼프스부르크 현재 1.67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단통으로 갈 생각을 했고요. 최종 방향은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번에 AS 로마 헬라스 베로나, 이 경기가 이제 좀 긴가민가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AS 로마가 헬라스 베로나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좋아 보이냐라는 거를 좀 찾아본다면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물론 이런 전적 같은 거를 찾아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이죠. 홈에서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그런 AS 로마니까요. 그리고 근데 최근 현재 흐름에서는 5경기 동안 2승 1무 2패를 기록을 했고요. 홈에서는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베로나는 뭐 최근 10경기에서 4승 3무 3패를 했는데 직전에 뭐 나폴리까지 잡아왔습니다. 3대1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팀이 만났어요. 근데 지금 AS 로마한테는 굉장히 비상이 있는데 에딘 제코 선수가 못 나오는 것으로 저는 봤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선수 누구였지? 네, 그러니까 핵심 공격수 2명이 나오지 못해요. 네, 제가 지금 한 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페드로 선수였나? 못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분명 베로나한테도 기회입니다. AS 로마를 잡을 수 있는, 홈에서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로 봐요. 근데 지금 현재 배당의 갭은 1.52, 3.80, 4.40으로 굉장한 갭을 나타내고 있고요. 업체들은 또 여기서 AS 로마의 승을 굉장히 많이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승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지금 31개 픽에서는 AS 로마의 승을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지표인 것 같아요. 두 핵심의 공격수가 나오진 못하지만 그래도 홈에서 AS 로마가 보여줬던 이번 시즌의 흐름,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거 전적 같은 것만 찾아봐도 베로나를 상대로 AS 로마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승을 무조건 받추고 싶다라는 그런 경기인데, 근데 진짜 의아한 점, 제가 보는 크리에이터님들은 이걸 다 단통으로 가십니다. 승도 받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AS 로마의 에딘 제코 선수와 페드로 선수가 못 나오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이 경기에 승을 안 가져간다라는 건 굉장한 모험입니다. 굉장한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이 세 분 모두 다 여기서 승을 안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여기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네. 헬라스 베로나의 승은 절대 보고 있지 않고요. 저도 최종 방향은 승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와, 단통 무는 이건 따라가기도 되게 벅찬 그런 것 같아요. 네. 무승부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분명 이 지표대로 승을 받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경기는. 왜냐면 AS 로마가 이번 시즌에 홈에서 보여주는 거는 거의 너무나 좋은 모습. 7승 3무. 네. 25득 12실점. 득점은 제일 많이 했는데 실점은 또 적은 편입니다. 이런 팀을 상대로 승을 안 가져간다. 굉장히 재밌네요. 네. 무승부까지 받치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최종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 저는 단통으로 정해야겠죠. 네, 이렇게 복수픽으로 좀 정한 경기들 중에서. 근데 이제 말로는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경기들 중에서 그냥 몇 경기 버린다 생각하고 거기서는 복수픽을 뺄 생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회차라고 생각하고요. 1, 2번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거에 좀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직전에 승무무가 떴는데 승무무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떨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3번에 무승부 없다. 네. 이것도 도루퉁퉁 연기고. 네. 어쨌든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경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추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경기 말씀드려봅니다. 일단 도르트문트, 돌문이라고 쓸게요. 아우크스, 네, 아우크스 이거는 단통승을 보고 있고, 아우크스의 승은 절대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강하게 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프도리아와 유벤투스 7번 경기죠. 삼프도리아 유벤, 여기서는 이제 삼프도리아의 승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선 저는 패턴을 적용해서 무승부를 뺐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X표는 치지 않을게요.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경기, 스페치아 오디네세 10번 경기죠. 스페치아 오디네세, 이거는 그냥 X라고 치진 않을게요. 네, 가능성이 열려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X 치겠습니다.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우디넷에 그냥 강하게 보고 있다, 이 주축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부분이 AS 로마와 헬라스 베로나, 이거는 헬라스의 승은 보이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보겠고, 또 뭐가 있을까? 딱히 그 외에는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베네벤토 갈게요. 인터밀란 대 베네벤토. 베네벤토의 승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더 없나? 네, 뭐 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주축으로 좀 5경기를 보고 있고요. 이 나머지 경기들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제가 등수에 들 수 있냐 없냐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다는 건 아니고요. 제 분석이니까요. 어쨌든 최종 방향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삼이었습니다.